오늘은 큰머리 사회가 사회 수업이 아니라 입시 특강을 할게. 입시 특강은 학생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근데 학생들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꼭 들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입시라는 게 학생 혼자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좀 난 듣고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쉽게 각성하기도 어렵고, 각성한다고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학생들의 어떤 좋은 입시 결과를 위해서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이 강의는 학생과 학부모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제가 반말로 강의를 해도 일단 이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 반말로 계속 강의할게요. 입시 특강 두 번째 주제, 이게 첫 번째 했던 게 이전에 거 이제 탐구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편견을 버리자인데, 부재는 수학에 치이지 말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편견은 이게 앞에 이제 사탐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에서 계속 탐구가 기본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국영수만 잘하면 다 대학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입시하던, 그때는 학력고사였지. 학력고사하고 지금 수능하고는 좀 체계가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국영수를 잘하지 못해도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고, 국영수 못해도 대학에 실제 가는 사례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국영수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특히 어떤 과목에? 수학에. 대부분 수험생들을 보면은 수학에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보통 많은 경우에는 7, 80% 투자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또 겨울방학에는 방학이니까 시간이 한가하다고 막 더 많은 시간 수학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에는 부모님들의 사고가 되게 크게 작용하는 건데, 국영수, 특히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안 되면 대학 가기 힘들다. 일단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야. 수학이 문과건 이과건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목인 건 사실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수학만 잘한다고 대학에 붙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최저를 맞춘다라면 꼭 수학으로 안 맞춰도 되잖아. 네 과목 중에 두 과목 또는 네 과목 중에 세 과목만 가지고 최저를 맞추면 되는데, 왜 굳이 가장 어려운 수학 가지고 최저를 맞추려고 하냐. 그러면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이런 걸 다 고려해 보면 차라리 그 시간과 비용을 탐구나 아니면 영어, 절대평가니까 수시 최저 맞추기에 영어가 최고지? 영어. 아니면 국어 쪽에다 좀 더 투자를 하면은 최저 맞추기 쉬울 텐데. 그러니까 수시에서 최저 맞춰서 대학 갈 사람들은 잘 새겨들어요, 여러분들. 수시에서 최저 맞춰서 대학에 가는데 내가 보통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수학은 지금 버려도 아무 지장 없어. 진짜로 강력하게 내가 추천할게. 버려, 그냥 과감하게. 야, 내가 최저 두 개 맞춰서 가는데 왜 굳이 수학 가지고 맞춰? 당연히 영어하고 탐구로 맞춰야지. 만약에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럼 그때 수학을 할지 국어를 할지 고민하라고. 왜?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처럼 우리나라 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학생들 있지? 그런 애들은 수학이 낫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수학보다는 국어로 최저 맞추는 게 좀 더 쉬울 거라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수능 최저를 가지고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 수능 최저가 목표, 과감하게 수학은 포기하자.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수시도 준비하지만 정시도 같이 준비할까 하는데요. 아니면 수시가 안 됐을 때 정시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수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정시까지 생각하면 수학을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면 당연히 수학은 해야 돼. 아니,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면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돼. 응?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예를 들면은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려면 여러분들이 기술력도 뛰어나야 되고 예술력도 뛰어나야 되고, 하다못해 음악 선정서부터, 그리고 그날 입고 나오는 여러분들 피겨스케이팅 할 때 입는 옷,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완벽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올림픽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들 동네에서 조그맣게 이제 우리 동네 스케이트 학원에서 하는 그냥 조그마한 행사라든지 모임에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다 잘할 필요 없잖아. 그중에 잘하는 것만 딱 부각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정시도 대학에서 점수를 반영하는 거는 합산이라고, 물론 반영 비율이 수학에서 5% 정도 높을 수 있지만 그 5%가 그렇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그러면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고 그 평균을 가지고
입학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왜 굳이 가장 어려운 수학에만 그렇게 몰빵을 하고 집중을 하냐는 거야. 수학 성적이 그렇게 잘 올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차라리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다른 과목을 좀 더 하면은 그 다른 과목에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오면 평균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 높은 점수가 수학의 낮은 점수를 뭐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쇄. 상쇄시켜서 대학에 붙을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내가 이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수학을 좀 못했는데도 대학에 잘 가서 물론 이 친구는 일반 전형은 아니고 농어촌 전형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의 사례를 일반 전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야 아마. 한번 보자. 여러분들 여기 잘 봐봐요. 지금 보면은 내가 좀 지어놨어. 이 친구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그리고 이건 뭐 정보기 때문에 지어놨어요. 100분위를 지어놓고 등급만 나왔는데 국어 3등급이야. 수학 4등급이야. 탐구 1 나왔어. 탐구 1 100분위, 이 친구 100분위가 100은 아니었어. 하여튼 1등급은 되는데, 뭐, 95% 이상은 되는데 100은 아니었어. 수학은 4등급인데 70%대 안 돼. 100분위 70%대 안 된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국어는 3등급인데 이거는 100분위 70%대는 좀 넘었어. 70%대는 조금 더 많이 넘었다. 이 친구가 어디를 갔냐면, 여기 써있지? 중대경제학과. 안성 아니야. 서울 본교야. 거짓말 아니다, 이거 진짜로. 그럼 얘가, 물론 농어촌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잘 생각해봐. 성적표 잘 분석해봐. 국어를 잘했니? 수학을 잘했니? 아니면 탐구를 잘했니? 얘는 농어촌이긴 하지만 중대경제학과를 뭘로 붙었을까? 탐구로 붙은 거야, 탐구로. 모든 과목 다 잘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일반 전형이라고 하자.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친구 100분이 아는데 일반 전형이면 이 친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마 인서울 좀 낮은 학과는 갔었을 거라고. 인서울 그 하위권 대학들은 갔었을 거야. 그럼 일반 전형으로 인서울 하위권 대학 붙었다고 하자. 뭘로 붙었을까? 수학이야, 국어야, 탐구야? 탐구라고. 응? 잘하는 걸 가지고 일단 평균을 많이 올려놔. 그리고 부족한 걸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야. 부족하다는 건 뭐야? 이게 어렵다는 거야.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건데 왜 그것만 자꾸 붙잡고 있냐고, 여러분들. 응? 다시 돌아갈게. 그래서 내가 두 번째 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 정시는 결과적으로 보면 국수탐. 정시에서는 또 영어가 별로 안 중요하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건 알지? 100분이 평균으로 간다. 평균을 높이는 방법은 잘하는 거를 아주 잘하는 방법과 못하는 걸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수학처럼 어렵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 과목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금세 잘할 수 있는 과목을 끌어올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여러분들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성적표에 1등급 1이 보이면 1등급이 보인다는 게 뭐 1등급으로 대학 간다는 게 아니야. 1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100분위가 높다는 거지. 1이 보이면 정시 합격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지더라.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에만 몰두하기보다는 고3이 되면 그래 고2 때 고1 때는 내신에서 수학이 중요하니까 우리 수학 열심히 하자. 하지만 고3 되면 이제 내신이 아니라 대학이 중요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여러분들 대학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짜서 거기에 맞는 과목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좀 가슴 아픈 얘기일 수 있지만 수학 점수 잘 안 올라, 여러분들. 안 올라. 쉽게 향상되지 않는다. 일단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하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의치 한수 약대 가는 애들이 전체 입시생들이 한 2%가 좀 넘어 3%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뭐 과고나 영재고 학생도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뭐 의치 한수 가는 애 서울대 가는 애들이 수학 문제 그렇게 어려워할까? 그 친구들은 누가 봐도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야. 학원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해. 뭐라 그러냐면 수학 잘하는 애들은 정말 타고났다는 것이. 걔 보면 정말 계산 방식이 샤프해. 심지어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보다도 어쩔 땐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몇 프로일 것 같아? 그래, 그런 친구들이 거의 4%, 5%야. 걔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평가기 때문에 거기를 뛰어넘고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상대평가라는 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등급은 안 나오고 백분이 밀리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과학도 똑같잖아요. 과학도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내가 못 뛰어넘잖아요. 과학은 과탐 과목이 8개잖아. 그 잘하는 애들이 8개로 다 분산된단 말이야. 그리고 의치한수 가는 애들은 대부분 생명 아니면 뭐 할 거라도 화학을 하겠지. 아니면 요즘에 지구과학이 표점이 잘 나오니까 지구과학하고 생명하든지 지구과학하고 화학은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과거 나온 애들은 물리 쪽으로 가겠지. 즉, 잘하는 애들이 8과목으로 분산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더 위로, 더 높은 백분위 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학 점수는 쉽게 떨어지지도 않아. 왜? 그 전체 수학에서 여러분들 60%까지가 4등급이잖아. 내가 애들한테 그래. 너 지금 수학 70% 나오지? 앞으로 그 수학 공부 안 해도 60% 밑으로 절대 안 떨어져. 4등급 밑으로 안 떨어져. 애들이 이거하게 생각한다고. 정말이요? 진짜요? 그래. 진짜 그럴까? 맞아. 왜? 대한민국 학생의 60%가 수포자야. 여러분들 주변에 봐서 봐봐 한번. 우리 반에 20명 있자? 그 중에 적어도 10명, 12명은 수포자다. 걔들이 이게 무슨 매트리스야. 밑에를 그냥 딱 채워주고 있어. 내가 떨어지고 싶어도 걔들 때문에 못 떨어지고 여기서 덩덩덩덩덩덩덩 튀겨. 아, 수학하지 말아야지. 다른 거 해야지. 떨어지자. 퉁 했는데 밑에서 애들이 야, 내려오지 마. 받쳐주고 있다니까. 진짜 사실이야. 어떤 애는 3월 교육청에서 점수가 몇 점 나왔는데 4월 교육청에서는 다른 과목 하느라 수학을 좀 소홀해서 점수가 쏙 떨어졌대. 얘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선생님 저 어떡해요? 뭐 점수가 되게 많이 원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나중에 등급 봤는데 등급은 똑같고 백분위는 1%가 2%밖에 안 떨어졌더라고. 그게 수학이라니까. 오르지도 않고 그다음 뭐라들 이제 쉽게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3이 돼서 수학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는 구간에 정하면 되는 거야. 내가 현재 지금 백분위가 약 80%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정하냐? 잘 나오면 85, 못 나오면 75라고 해서 이쪽 구간에 정해놔. 그러면 나는 이 정도만 나오면 성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 정도만 나오면 성공한 거야. 그리고 나서 다른 과목을 가지고 어떻게 평균을 올릴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이해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수학학원에 가면 수학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해. 정말 수학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다. 그래, 나도 그건 인정해.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근데 그 정말 수학 잘해서 공부 정말 잘하는 애가 나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들? 그렇게 수학 잘해서 정말 내가 공부 잘하는 애면 과고를 가거나 영재고를 갔지. 내가 왜 일반고에 들어갔겠니? 그러니까 그냥 수학은 일반고에서 정말 잘한다고 하면은 한 2등급? 아니면 1등급에서 95% 정도? 요 정도에 만족을 하고 99%, 98% 욕심이 하고 진짜 여러분들. 괜히 고집 부리다가 1년 농사, 대학은 솔직히 이게 정시만 가지고 보면 1년이지만 수시까지 계산하면 3년 농사야. 3년 농사 망치지 말고 때로는 좀 고집을 비울 필요도 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은 분명히 수학 열심히 정말 잘해야 된다 가능성을 줄 텐데 여러분들 해봐라. 재수생들이 고3 애들은 잘 모르지만 재수생들은 알 거야. 3월달, 6월달, 9월달 수능 갈수록 백분위가 떨어져. 이거는 뭐 5, 6등급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걔네들은 하면 한 만큼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 백분위가 1, 2등급 애들이나 또는 2, 3등급 애들이야. 왜 떨어져? 3월달 모의고사 재수생들 안 봐. 6월달 모의고사에 재수생들 일부 들어와. 근데 6월 전부터 재수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그 전년도 성적이 아주 좋았던 학생들, 나빴던 학생들, 그 전년도 성적이 좀 나빴던 학생의 가능성이 높아. 9월 달에 드디어 누가 들어와? 반수생이 들어와. 반수생이라는 건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한 번 더 시험에 치르려고. 근데 여러분들 봐봐. 저 지방에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반수하려고 다시 또 진입할까? 아니야. 대부분 반수생들은 의대 준비하다가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이런 데 있지. 약대 준비하다 화학과 간 애들. 이런 애들이 다시 반수를 준비해. 그럼 그 친구들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성적이 떨어지겠지. 그런데 일부 뭐 시대인제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성이나 뭐 강남에 뭐 아니면 뭐 일부 뭐 하이퍼 청소 같이 아주 높은 그 성적이 아주 상위권인 극상위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수반에서는 일부러 자기네 학교 학생 그 극상위권 학원 학생들의
9월달 모의평가를 그냥 자체적으로만 보지 시험을 이렇게 봐서 평가원에 점수를 입력하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가 있어. 왜 그럴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극소수가 경쟁을 하는 건데 거기서 빨리 점수가 노출돼 버리면 입시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패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100% 극상위권 애들이 9월 달에 들어오지 않아. 일부만 들어와. 그럼 일부는 언제? 수능 때 뻥 하고 들어오지. 선생님, 이 친구들 점수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아까 얘기했지? 수학 잘하는 애들은 정말 샤프하고 스마트하고. 수학 잘하는 애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뭐 한 2, 3개월 쉰다고 수학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들 2, 3개월 바짝 한다고 수학 안 오르는 것처럼 걔네들 2, 3개월 좀 쉰다. 좀 쉬엄쉬엄 한다고 수학 점수 안 떨어져. 그래서 수포자가 60%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떨어지지도 않지만 정신병자처럼 수학 잘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오르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100분위 평균을 만들어 놓고 수학이 어느 정도면 괜찮은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분위 평균 90을 목표로 한다. 그럼 수학은 한 85? 그럼 국어는 90. 그럼 탐구는 얼마가 나와야 돼? 95가 나오면 되겠네. 그럼 100분위 90이 되잖아. 이게 수학이었어. 근데 나는 수학이 이게 힘들 것 같아. 그럼 얘를 80으로 바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치? 90? 한, 뭐 4 정도나 2 정도? 92라고 해봤자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뭐, 내가 볼 때는 92라고 해봤자 이게 2등급? 2등급 중반 정도 될 거야. 국어 92. 그럼 이건 얼마 정도 나오면 돼? 98 정도 나오면 되겠네. 하나 정도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어떻게 돼? 270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평균 90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국영수에 대한 편견을 버릴 때 대학은 좀 더 쉽게 갈 수 있어.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춰서 전략을 좀 짜는 게 필요해. 부모님들 제발 편견 버리세요, 진짜로. 예. 수학을 아무리 잘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아주 잘하지 못해도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 선생님들 얘기에 너무 그렇게, 물론 그 과목 선생님들이 그 과목에 대한 정보는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입시 전반에 대한 정보는 모르실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입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입시 전략을 좀 짜고 거기에 맞춰서 과목에 대한 공부, 시간과 비용 할당 이런 것들도 같이 결정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예. 오늘 입시 특강 편견을 버리자. 예. 부제 수학 공부에 치이지 말자.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